네,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신고보다 100배 가까이 불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드 결제 정보까지 새 나갔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제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롯데카드 건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유출된 파일의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그러니까 9월 1일에 1.7GB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네.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1.7GB가 아니고 200GB로 추산된다. 그래서 SKT 피해 규모대가 9.8GB였는데 그럼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용량만 봐서는 꽤 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어떤 정보까지 나갔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 분석을 하세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 뭐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외부인이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예전에 SKT 사고 났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심 정보만 가지고는 실제 결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렇게 판명이 났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었죠. 네. 근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하고 뒷면에 있는 그 CVC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자릿수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SKT 때보다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제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롯데카드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카드사 안에는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패턴의 결제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외국에서 돈을 쓴다든가 뭐 이러면 네. 그것을 차단해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어허. 아마 롯데카드에서는 그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고도화시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그 롯데카드 지금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라면서요. 네네네. 여기가 그러니까 수익 위주 경영이 치중하다 보니까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정보보호 투자액이 3년 전보다 14.7%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에 이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롯데카드에서는 2021년에는 자연재해나 전산 오류 때문에 예산을 일시적으로 늘렸었다.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쭉 보면 정보보호 예산은 조금씩 계속 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발견된 서버 취약점도 방치했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분명히 롯데카드가 잘못한 거죠. 예. 그런데 보통 패턴을 보면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을 보면 사고가 나면 초반 3년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예. 사고가 안 나면 야,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관심이 좀 덜해집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3년을 주기로 이렇게 사고가 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패턴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좀 느슨해지긴 합니다. 오, 예. 그래요? 그럼 그래서-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래서 정보보호에 항상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카드사나 통신사를 가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중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컴퓨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해킹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정부 보안 인증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롯데카드가 이제 ISMSP라고 하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인증 제도예요?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고요. 네. 기업을 실사를 해서 당신들이 고객 정보,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서를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롯데카드가 이제 ISMS-P 인증 이렇게 어려운 인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2, 3일 있다가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SMS-P 인증 제도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제도의 어떤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네. 저한테 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제도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운영 관리 부실이 문제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경우에는 어떤 걸 평가해서 보안 인증을 줬을 때 그 평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하는 정부도 또 심사기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이 없어요. 업체한테는 과징금 부여하고 뭐 이러지만 그걸 관리하는 정부 주체, 심사기관한테 책임을 묻는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ISMS-P 인증과 관련해서는 관리 부실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관점을 바꿔서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내 결제 정보 지금 빠져나갔으면 어떡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이러면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빠져나갔다라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카드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갔으면 그건 뭐 CVC값까지 다 나갔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카드를 폐기시켜야죠. 그리고 아마 그게 확인이 됐다면 롯데카드는 그 후속 조치를 밟을 겁니다. 밟을 거다? 네. 그러면 기존에 발급된 카드 전부 다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겁니까? 카드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결제 정보까지 나갔다라 그러면 나간 사람 명단을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한해서 교체까지 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사안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은 결제 정보가 새 나갔느냐 안 새 갔느냐 이거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이건 롯데카드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SKT 사건이 났을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300억이 넘는 과징금을 일단은 때렸거든요. 그런데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신용정보법 보호 대상입니다. 그것도 달라요? 그러면 최대 과징금 액수가 50억입니다. 아,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 SKT 사태 났을 때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SKT 같은 경우에도 결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최대가 50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조사 결과를 일단 좀 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KT 소액 결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용의자가 어제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로 보면 불법적으로 그 중개기 요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 결론 내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조사를 할 때 불법 펜토셀이 사용된 건 맞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런데 소액 결제를 하려면 추가적인 여러 개인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을까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KT가 아니라 다른 데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언론들이 펜토셀과 소액 결제를 굉장히 쉽게 연결시켰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KT가 아닌 뭐 정부를 해킹해서 나왔다.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다. 이러면 이제 일이 확대되는 거죠. 아, 잠깐만 이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새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달에 8월에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공개됐거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나라 시스템은 공문서, 보고서, 회의 자료, 메모 이런 걸 이제 전자 파일 형태로 공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커가 해킹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송 공유되는 각종 정보를 취득했다. 이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그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닌가요, 그거? 그런데 언론에서 이거는 주목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거 말고 뭐
공무원들이 쓰는 GPKI 인증서도 있습니다. 예. 그 소스 코드도 지금 유출됐다고 확인이 됐고요. 저희 정보당국이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야, 아니 이러면 민간 회사에서 뭐 고객 정보 새 나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 최초 침투 지점 뭐 이런 것들은 정보당국이 파악을 했는데 네. 우리 SKT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뭐 롯데카드도 그렇고 이런 게 있으면 국회에서 모든 걸 전수조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커 PC 한 대에서 나온 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 전산 시스템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그럼 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요 사고 건에 대해서만 확인한 거고 전수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주희 국회의원께서는 네. 이게 뭐 통신사별로 뭐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축해서 이걸 전부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범상임위적으로 뭘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뭐 100% 동의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국가 안보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논의되는 모든 보고서가 노출됐다는 거니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실제로 해커가 이제 이거 보고서에 나온 거니까 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직원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서 그 직원 계정으로 침투해서 내부 자료를 봤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흔히 쓰는 표현 적성국가나 이런 데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해킹한 해커를 네. 중국 또는 북한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내리신 처방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전부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너무 기업 쪽에만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징벌적 과징금 얘기 나오고 뭐 기업이 지금 되게 뭘 잘못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자꾸 기업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두의 AI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모두의 AI를 정부 시스템하고 맞물리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한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좀 따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이쪽을 좀 많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